알고 나면 쓸모 있는 학교 업무 동영상 위기관리위원회 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기관리위원회 운영계획, 자살 예방 활동, 사건 발생 시 대응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기관리위원회의 운영 목적은 학생 자살 위기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위기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위기관리위원회 운영 계획은 그림과 같습니다. 학기 초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한 뒤 내부 기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위기관리위원회 운영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기관리위원회 운영 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구성 및 임기, 소집 및 운영, 역할, 그리고 학교 밖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구성 및 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기관리위원회는 3월 초에 학교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 전문가, 그리고 학교 내 업무 관련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또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학교 내 업무 관련 교직원은 생활교육부장, 상담교사, 보건교사, 행정실장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인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문가는 학교 상황에 따라 포함을 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위기관리위원회는 매년 구성하기 때문에 임기는 1년입니다.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이제 위원별로 맡은 역할을 정해야 됩니다. 먼저 위기관리위원장이 있는데요. 이 위기관리위원장은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하며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상황 발생 시 위기상황 및 위기상황 종결을 공표하고 전반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를 감독합니다. 그리고 학교 안전 관리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원을 위한 역할을 나눠야 되는데요. 학교 안전 관리는 학교 안전 확보, 그리고 언론 대응, 지역사회 연계 등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원은 학생 지원, 교직원 지원, 학부모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의 상황에 맞게 알맞은 역할을 정하면 됩니다. 위기관리위원회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학기별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협의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살 사건이 발생하거나 위기관리 학생이 발생할 경우 즉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관리위원회 협의가 끝난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전하여야 합니다. 위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기관리위원회의 상시 활동으로는 학생 자살 위기관리 체계의 수립 및 점검이 있고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원 연수, 그리고 학생 자살 예방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발생 시 해야 될 역할로는 자살 사안 확인, 그리고 세부적인 대응 방안 수립, 경찰 조사 협조 및 언론 대응 등의 대외 조력, 교육청 보고 및 위기관리 지원 요청, 그리고 유가족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속 관리 방안 수립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럼 위기관리위원회의 학생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학생은 학년별 연간 교육시간 6시간 이상을 생명 존중 교육 시간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때 안전교육 7대 표준 안에 신변 안전과 관련 지어 교육과정을 구성해도 됩니다.
관련 교과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시간을 통해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직원은 1시간 이상 생명 존중 연수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2회 이상 생명 존중 교육 연수를 해야 하는데요. 학부모 총회 때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연수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내 위기 학생의 조기 파악, 상담, 그리고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망도 함께 구축을 해야 합니다. 광주시에 있는 유관기관은 위센터,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병위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협의회 때마다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사건 발생 시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발생 인지 즉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세워놓은 역할에 따라 담당자별 역할을 정하고 역할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자살 사안을 보고해야 하는데요. 시기에 따라 3번 보고를 하게 됩니다. 먼저 교육청 및 관할 교육청에 유선으로 즉시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학생 사망 사건 보고서를 팩스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관련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기 초마다 관련 공문을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양식들은 챙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 이내에 사안 보고서 및 사고 처리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해 줘야 합니다. 관련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 및 경위를 조사하고 사고 처리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상황별로 사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살 시도 대치 상황입니다.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게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112나 119 등 응급 출동이 가능한 기관에 신속하게 연락을 하고 학부모에게 연락을 한 뒤 자살 시도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살 학생을 진정시켜야 하는데요. 진정시키는 방법은 학생의 눈을 바라보고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학생을 설득하기보다 우선 학생이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살 시도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자살 행동에 대한 심층적인 공감과 지지가 제공되어야 하고 학생의 표면적인 자살 시도 행동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살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점, 다른 행동, 그리고 문제 해결 책이 있음을 지도해주고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원인 제거를 위해 함께 노력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교회에서 자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총 3단계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먼저 24시간 이내에 사후 개입 준비 단계, 그리고 7일 이내에 사후 개입 단계, 그리고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사후 개입 추후 관리 단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후 개입 준비 단계입니다. 사후 개입 준비 단계에서는 자살의 진위 파악 및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자살 진위 파악 및 교내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별로 역할 분담을 하고 이 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되어 구두와 서면으로 교육청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및 상황 파악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살 학생 유가족에 대한 애도와 함께 비상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살 사건과 관련된 학교의 입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확인된 내용에 따라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하여 이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응을 해줘야 하고 언론 대응을 단일화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지해야 될 시점, 범위, 방법 등을 정하여 위기 대응팀에서 공통된 내용으로 공지사항이나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학교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위기대응팀과 정보를 공유하고 위센터나 시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전문 인력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관리군 학생 및 자살자 주변 동료 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 상담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문 기관 협조를 받아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위기 상황 대비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후 개입 단계입니다. 사후 개입 단계는 7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단계인데요. 먼저 위기 학생 개입 대상자 선정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자살 사건과 관련되어 위기 학생을 선정을 하고 이 집단 상담을 통해 트라우마 최소화 및 애도 감정 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2주간 특별 상담실을 운영해 줘야 합니다. 전문가에 의한 특별 상담실을 설치하여 임시 운영하고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면접 평가한 뒤 우선 관리군 학생의 자발적 상담 참여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살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학생 또는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위기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가족 위로입니다. 학교 구성원에 자살 학생 유가족에 대한 조문 및 위로를 실시하여야 하고 장례식 참여 및 협조 범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혹시 학생이 조문을 가거나 장례식 참여를 희망할 시에는 참여자 학부모의 사전 승인을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개입 활동 평가가 있습니다. 이 위기 학생 상담 활동 및 심리적 경험의 정보를 공유한 뒤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개입 추후 관리 단계입니다. 이것은 딱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장기간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인데요.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트라우마를 관찰을 하고 위기 학생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를 탐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학생이 있다면 이런 자살 위험 학생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기 개입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내에서 자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부터 총 7단계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먼저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응급신고, 학부모 통보, 현장 보존 등의 활동을 하고 1단계에서는 위기관리위원회 소집 및 응급위기팀 구성 2단계 자살 사건과 관련된 학교의 공식 입장 결정 3단계 관련 기관 협조 요청 4단계 교내외 자살 소식 전달 5단계 위기 개입 6단계 특별 상담실 운영 7단계 위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및 사후 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사건을 발견한 즉시 112와 119에 응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통보를 해주고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학생 접근을 차단해 줍니다. 그리고 가림막을 설치해서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없게 막아줍니다. 자살 진입학 및 목격 학생을 확인을 하고 학생 동요 예방을 위한 전 교직원 비상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 자살 사안을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시교육청에 구두로 보고를 합니다.
1단계는 위기관리위원회 소집 및 응급위기팀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 위기관리위원회 긴급 소집을 하고 이 위기관리위원들의 역할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하여 응급위기팀도 함께 구성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자살자 가족과 접촉해서 애도 표현을 한 뒤 이 사후 계획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부 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학사 일정, 특별 상담실 운영, 취약 구성원 선별 및 조치, 그리고 전문 여부 및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살 사건과 관련된 학교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이 교내외 자살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학교의 공식 입장을 결정을 하고 공개할 정보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 대응 창구의 단일화 및 비밀 유지할 사항이 있다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언론 보도 시에는 자살한 학생의 실명, 자살 수단 및 정황, 그리고 추정 원인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먼저 이 외부 전문 기관에 지원 요청을 하고 특별 상담실 운영에 대한 인원 지원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사망사건 보고서를 제출한 뒤 위기 대응책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4단계에서는 교내외에 자살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 교사 간 관련 사실을 공유하고 사후 계획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지침을 안내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각 담임교사가 반 학생들에게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고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학교의 공식 입장 이외에 개인적인 사견이나 느낌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담임교사가 사실적 정보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살 사건으로 걱정이 되거나 힘든 학생은 학교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특별 상담실 운영도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도 이 자살 사건에 대해 안내를 해야 되는데요. 모든 학부모가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정통신문 발송을 알립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한 추측이나 짐작한 내용을 주고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자녀의 행동을 주시한 뒤 필요한 경우 학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가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일관된 내용으로 내용을 전달해줘야 합니다. 언론 대응 담당자만이 언론과 접촉을 해야 하고 언론 매체가 다른 교사나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살 사건에 대한 사실적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며 감정적으로는 대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단계 위기 개입 단계에서는 먼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급 단위로 학생들의 축경 완화 및 극복을 위한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살 사건의 위기 학생의 경우 그 학생들을 선별한 후 평가하여 전문기관에 상담 및 의뢰를 요청해야 합니다. 6단계 특별상담실 운영은 최소 2주간은 특별상담실을 운영해줘야 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이 도움을 요청하면 즉각적인 상담과 적절한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단계는 위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및 사후 관리 단계입니다. 먼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발생 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동시 보고하고 이 교내 응급 위기팀을 주축으로 위기관리위원회 활동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개선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관리군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자살 사건 예방을 위한 생명 존중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 내용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2022년 위기관리위원회 업무를 근거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